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만 보면 아들한테도 안 받는 안부 전화를 며느리에게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. 이거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? 전화 스트레스는 시집살이의 최고 스타트, 기본 시작이기 때문이죠. 결혼해가지고 딱 며느리가 되면 넌 며느리니까. 진심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. 어머니의 괜찮다는 괜찮다가 아니죠. 첫째 딸 이렇게 써놨거든요. 이건 뭘까요? 짝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고 살아갈까요? 사랑으로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쌀 다시 써놓고 급격하게 그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. 안녕하세요. 부부상담사 정다원입니다. 시어머니 안부전화 요구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분들이 계셔요. 그래서 우리 며느님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?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. 이 부분이 결혼을 하고 당연히 신혼여행을 갔습니다. 자, 신혼여행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? 호텔에 도착해서 어머니, 아버님께 이제 전화를 드리죠. 양가 어른들에게. 양가 어른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저희 잘 도착했어요. 잘 놀고 갈게요. 이렇게.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뭐 신혼여행을 잘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돌아갑니다. 저희 비행기 탑니다. 하고 전화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좋지가 않아. 시어머니 목소리 왜 그러지? 약간 불안감이 있었지만 별일 없었으니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하고 그냥 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방문을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아들하고 이 며느리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왜 그러시냐, 어디 몸이 안 좋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나 봐요.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전화를 한 번밖에 안 할 수가 있냐. 그래서 아들이 그랬죠. 4박 5일 동안 전화 한 번 드리고 올 때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. 아들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.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 말 끝에 며느리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. 자,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나에게 안부 전화를 해라. 2, 3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해라. 알았지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알았지?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며느리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. 근데 온 가족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냥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네 하고 온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네 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우리 남편하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시월드 갈등은 시월드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. 시월드 갈등은 부부 갈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파이팅 넘치는 부부는 또 오는 길에 다투게 된 거예요. 아니,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,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얘기를 막아줬어야지 왜 전화를 하라고 하느냐, 내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너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. 이 사람이 한 번인데 잠깐 통화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2, 3일에 한 번씩 이 전화를 꼭 받고 싶은 시어머니. 왜 전화를 받고 싶은 걸까요? 정말 남편의 말대로 며느리랑 정말 친해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일까요? 그렇다면 이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잘 지내려고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며느리랑 잘 지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. 자,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의무를 부여하나요, 안 하나요? 잘 안 합니다. 사위 왜 전화 자꾸 안 하나 이런 말 별로 안 듣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만 보면 아들한테도 안 받는 안부 전화를 며느리에게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. 이거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? 전화 스트레스는 시집살이의 최고 스타트, 기본 시작이기 때문이죠. 전화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이제 간섭이 시작돼요. 간섭이 또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? 이 가정에 완벽하게 시어머니가 개입하는 문제들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전화 스트레스부터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? 우리 며느님들 이제부터 시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2,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, 너무 사랑스럽다, 전화해줘서 고맙다
이런 말 들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좀 못 봤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여기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. 우리 며느리들의 방향이 좀 성격 좀 있다 하는 며느리는 내가 전화를 왜 합니까? 전화 안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안 하다고 해요. 자, 두 번째, 이 남편들이 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. 어떻게 설득하냐면 내가 진짜 잘할게 너한테. 그러니 엄마가 원하는 그 전화 하나만 꼭 네가 해줘 이러면서 남편에게 설득당해서 한 2, 3년 또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전화를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. 그래서 의무적으로 합니다. 어떻게? 알람을 설정해 놓고. 자, 알람 설정해 놓고 전화하는 그 며느리의 기분이 어떨까요? 좋지 않겠죠. 그래서 마음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전화했을 확률이 높고, 근데 우리 며느리 착해가지고 이런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착한 며느리잖아요. 그래서 화를 내면서 전화하진 않았죠.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? 네 하고 전화를 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 왠지 이 느낌이 의무적으로 전화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까요? 들지 않을까요? 당연히 안 들겠죠. 그러니 아이고 전화하느라고 진짜 애쓴다. 야 목소리 잊어버리겠다. 꼭 너는 아주 날짜 맞춰놓고 전화하더라?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그 감정과 대립이 되기 시작하죠. 자, 그러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맞아줬을 때 가족이 되는 것이지 며느리가 되었으니 의무적으로 며느리가 되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갑자기 좋은 가족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? 절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며느님들도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요구에 남편의 요구에도 내 당당함을 비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도 자꾸 끌려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맞춰주면 되겠지.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하면서 끌려다니게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은 단호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며느리가 더하고 아내가 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. 이제는. 그래서 이 전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남편의 강요를 해요. 내가 잘할 테니 엄마에게 전화 좀 해줘.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?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자기야. 나는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. 그러니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,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시고 전화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셀프 효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아요. 어머니의 전화는 이 어머니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며느리의 전화가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아들은 보고하라고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? 잘 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보고받고 싶은 거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들이 전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시어머니야. 너는 며느리야. 요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이거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 생각나.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.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내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말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.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?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이런 식의 대화는 굉장히 불필요해요. 감정을 배제하고 좀 이성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머니에게 드릴 의무는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어머니한테 대놓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랑 지금 싸우자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전화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런 며느리들이 또 있어요. 그럼 어머니가 궁금하시면 하세요.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날마다 전화 올 수 있어요. 또 그런 팁도 있거든요. 어머니가 날마다 전화해. 그래 밥은 먹었니? 오늘은 뭐 먹었니? 이렇게 전화 오면 어때요? 또 그 스트레스 또한 장난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궁금하셨구나. 저희가 일이 있거나 뭔가 이 행사가 있을 때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게요.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나는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게 꼼꼼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 좀 어려워. 그러니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건 아마 나보다는 당신을 확률이 높으니 당신이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어. 대신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.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.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말해서 해결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잘 안 됩니다.
이럴 때는 한 번 말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하고 또 감정이 치어 올라가지고 화가 나서 또 파이팅 넘치는 일들이 또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은 한 번 말해서 잘 안 들어주는구나. 우리 시어머니는 한 번 말해서 잘 안 되는구나. 이거 인지하셔야 돼. 그럼 본인 남편하고 본인 시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남편과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가 다 똑같이 그래요. 그러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럼 마음이 불편해지니까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마음이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. 그럼 나도 설득해야 돼, 안 해야 돼?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. 그런데 그걸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나는 꿋꿋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.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든 어떻게 자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자신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보면 용기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내 자신을 위한 용기,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끌려다니지 말고 끌어가지도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. 끌려가지도 말고 끌어가지도 말고 나는 나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